자,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 가장 핵심은 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고지방,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비타민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천 곤충이라고 해도 성장 단계라든지 서식지, 먹이 등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얘기고, 특히 이제 갈색 거질이 유충인 밀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요것은 소위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알죠? 그죠? 탄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중결합이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그죠? 그거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죠. 그죠? 오메가3 및 6개 지방산의 성분은 생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당히 높죠. 그죠? 그리고 소, 돼지보다 높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함량은 생선 및 육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 피가 잘 안 통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피가 좀 끈적한 사람들 있잖아. 끈적한 사람들 있어. 나이 들면은 자, 피가,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주변에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꼭 해야 돼. 피가 이제 이 심장에서 박동을 쫙 이렇게 짤죠. 그죠? 그러면 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고 아래로 쭉 가겠죠.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 올라오죠. 그러면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겠지.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각 조직, 세포로 가잖아. 세포에 결국 마이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래서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피가 예를 들어 끈적끈적하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서 심장에서 박동을 팍 짜랐는데 여기 선단부까지 발끝, 손가락 끝까지 쫙 전달이 돼야 몸이 따뜻해지고 영양도 제대로 가고 산소 공급도 되죠. 그러면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그래서 당뇨 환자들 있죠? 당뇨가 심한 분들,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다는 말은 뭐예요? 당이 있으면 당을 분해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분해시키는 물질이 뭐예요? 인슐린이잖아요. 췌장에서, 우리 장기 중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지 당을 먹으면 이거 분해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 과정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져. 그러면 이렇게 모세혈관을 타고 쫙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다. 이것은 우리가 식품 섭취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집안 내력은 대체로 보면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인스턴트 많이 먹고 저녁에 치맥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면은 라면 좋아하고 하면은 딱 요거 혈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러면 스트롱 하면 애들도 거의 똑같이 닮아가잖아.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 아들도 같이 먹고 거의 그렇게 식품 섭취 성향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성인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뭐예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 세 가지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를 처방을 해서 거의 다 먹어요.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묽게 해서 잘 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 오메가3가 오메가 또는 6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식물성 지방,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유채기름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게 들기름이 가장 좋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중에서는 들기름이 최고예요. 그럼 들기름을 먹는데 문제가 있어. 불포화 지방의 가장 최약점이 뭐다? 몸에 좋다 했잖아. 근데 약점이 하나가 있어. 뭐다? 산패예요, 산패.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부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관을 잘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냉암소, 그러니까 온도가 낮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되고 산소하고 결합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래야 불포화 지방은 우리 건강에 좋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이 우리가 곤충에 많다 이 얘기예요. 군뱅이를 예를 들면 군뱅이가 전체 무게에서 약 한 17%, 18%가 지방입니다. 그 지방 중에 75%가 뭐다?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경북대하고 여러 의대에서 지금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 군뱅이 안에서 군뱅이가 왜 혈액순환이 좋고 또 간 기능을 개선하는가 보니까 단백질은 물론 간 기능하고 관계 있지만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피떡을 녹이는 용해제, 소위 아스피린 같은 천연 아스피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입니다.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출해서 뭘 한다? 가공을 해서 약품으로 만들자 했는데 그 당시 연구할 때 군뱅이 1kg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럼 지금 5kg로 다운 시켜놨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추출해서 인돌 알칼로이드 뭐 시약 넣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먹으면 되니까. 살균, 살충하고 법제를 해서 환으로 먹든지, 그죠? 아니면 저백을 짜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학기 때도 이제 연속해서 하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산업화하느냐, 돈을 만드느냐, 그 의학하고 매칭시켜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진해가 약용으로 나와 있었죠. 그죠? 얘기했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이제 자랄 때는 이게 머리나 이 팔에 진해는 많이 물려. 그럼 처음에 엄청 붓고 이렇게 아프다가 며칠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 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똥밭에 구르고 뭐 자갈밭에 굴러온 애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나중에 커서는 아주 스트롱해진다. 그 얘기 하죠.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면역력이 그만큼 생겨버리는 거야. 거기서 위험성도 있지만, 그 벌레에 물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 양봉 벌 있잖아요. 그죠? 벌 중에서도 꿀벌. 꿀벌은 우리가 꿀을 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제 똥꼬에 침이 있어요. 침이 있는데 우리가 벌이 여기 딱 와서 건드리면 얘가 쏘잖아요. 그죠? 쏘면은 얘가 붉게 달아오르잖아. 그럼 독을 우리 몸에 인젝션을 시킨 거야. 분사를 한 거라. 그러면 여기가 반응을 하니까 요렇게 붉게 변하는 거지.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그런데 여기에 천연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이. 그래서 벌에 있는 그 천연 항생제를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하면 이 셀로판 판이 있어요. 셀로판지 알죠? 여기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해요. 그럼 벌들이 요렇게 붙도록 이제 요 꿀이나 조금 발라 놓겠죠. 그죠? 그럼 여기 쫙 붙을 거잖아. 그때 전기를 쫙 하면 얘가 깜짝 놀라서 뭐 할 거예요? 침을 팍 쏘는 거예요. 독을 딱 분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독이 분사한 것들이 딱 요 셀로판지에 묻어 있겠지. 그럼 전기 공급을 줄이고 벌을 제거하고 독을 싹 긁어서 모아서 항생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벌보다 50배, 100배 더 항생제 기능을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진해 독이더라. 진해. 그럼 진해를 이제 사육을 해서, 그럼 진해 한 마리 수입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가져오면은 생어 살아있는 걸 못 가져오잖아. 그래서 완전히 건조한 거를 가져오니까 진해 독을 못 빼내. 독이 없어. 그럼 살아있는 데서 이렇게 분사를 하든지 물어야 돼. 그러면 국내산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마리 얼마느냐? 5,000원에서 10,000원 해. 근데 독을 이제 뽑아내잖아? 한 번은 뽑아낼 수 있어. 근데 한 번 뽑아내고 그 다음 못 뽑아내. 그래서 진해에 있는 독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은 지속적으로
독을 뽑아내면 이 사람은 이만큼 버는 거야. 그래서 요즘 뱀 있죠, 뱀. 독사도 있고 뱀 있잖아. 뱀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어. 뱀을 사육 왜 하느냐?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뱀의 독을 베놈이라 그래요. 뭐, 애국 이름만 뱀놈이라 하면 돼. 베놈. 이걸 가지고 인젝션 주사를 해서 이 혈액을 통하게 하고 면역력을 길르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 이거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과량으로 섭취를 하거나 인젝션 하면은 위험하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주 소량씩 조금씩 하면은 면역력을 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독이 뭐예요? 독은 독이지만 아주 극소량으로 처방하면 이게 항생제 기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곤충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을 우습게 알면 안 돼. 그냥 지나가다가 발에 뭐 채우고 거슬리니까 아이고 뭐 곤충이네 툭 차고 이러면 안 된다. 개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관찰해서 이거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이 머리를 길러야 된다. 어느 누군가가 어디에든 그래요. 선지자가 있고 선구자가 있고 혁신가가 있어요. 그 이 선구자, 선도자, 혁신자만이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냥 스티브 잡스가 된 거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그냥 일론 머스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경기에 다 가 있죠. 한 번은 먼저 하늘에 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똑같이 듣지만 이 중에서 한 명은 또는 두 명은 누군가는 이 산업곤충이 정말 돈이 되겠다. 이 한쪽을 뭔가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산업화 시켜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워. 왜 어렵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고 하면 닭고기, 돼지고기가 싸. 단백질 섭취원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군뱅이보다 싸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신장이라든지 간, 그 혈전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건강기능성으로 먹겠지. 그렇게 먹기에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라. 근데 건강을 잃은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산업곤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식석의 성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높다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냥 높구나가 아니에요. 요 한 단어 한 마디를 보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이 혐오성이 있고 해서 뭐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곤충이 의약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주로 동양의학인데요. 특히 이시진이라는 분이 1590년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1591년이죠, 그죠? 선조 때잖아. 임진왜란이 딱 전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본초광목을 통해서 집대성되었다. 대부분이 식물로 1892종이 수록되어 있고 곤충에 대한 것도 있다 했는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잘 보면 1590년에 본초광목이 이제 집대성됐죠. 요건 이제 이시진이 이제 지은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요 보면은 1615년이죠. 15년에 뭐가 만들어졌죠? 동의보감이란 책자가 누가 썼죠? 허준 선생님 썼죠, 그죠? 물론 거기에 같이 동참한 분들이 너무나 많죠, 희생한 분들이. 자, 어쨌든 우리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거는 실제는 뭐다? 허준의 동의보감이에요. 어쨌든 이런데도 다 실려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동의보감 조선시대 의학서 허준의 동의보감 탕액편 충부에는 이 충이는 곤충입니다. 곤충 충자가 이 세 개가 있죠, 그죠? 이 곤충 부분에는 약용곤충으로 95개의 약재로 나눠 소개되어 있다. 지금의 대한약전 외 한약 규격집에는
약용곤충으로 군만종이 등록될 정도로 매우 적은 형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일본에서 한번 봅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에 대화본추라고 해서 1366종이 수록되어 있고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수종, 뇌졸중, 황달 치료에 곤충을 이용하는 것이 효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보감에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제조라고 되어 있어요. 군뱅이 제자에 군뱅이 조자를 쓰는데요. 이 곤충 중에 곤충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간과 신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경화 환자들, 또 간암 환자분들이 지금 서양의학 말고 과거에 이제 한약방 또는 한의사분들 찾아가면 주로 뭘 해주느냐 하면은 이 군뱅이 있잖아. 군뱅이를 절식을 해서 즙을 짜 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어. 민간에서도 그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는 일반적으로 매스컴이 알려진 거는 그 이병철 회장님 알죠? 삼성 창업주, 의령 출신, 의령이 부자가 많이 나오잖아. 삼성가가 이병철 회장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의령 출신이잖아. 전공면. 그 다음에 효성그룹, 그 다음에 LG, 전부 의령 출신입니다. 의령이 그만큼 이 우리나라 K산업의 메카였어요. 그 출신만 그래요. 그런데 공부는 어디서 했다? 다 진주에서 했어요. 지수 초등학교 있죠. 요 옆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K산업의 메카가 진주다 이래 하는데 의령 가면은 아니다 출신은 의령이다 이렇게 하겠지. 어쨌든 의령이나 진주나 그런 거예요. 공부는 여기서 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K산업의 메카가 되고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것이 가장 혁신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대한약전 외에 한약 규격집에 있는 약용곤충 목록을 쭉 보면은 자, 생약명하고 곤충명이 다릅니다. 생약명은 여러분들 지금 한약자원학과 그죠? 한약자원학과인데 지금 이름은 뭘로 바뀌었죠? 개명됐죠, 그죠? 그래서 땅강아지 요거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논두렁 아저씨라고 해. 논에 가면은 논두렁 뚫는 아저씨가 있어. 이게 약간 길다.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충하초 균이죠, 그죠? 이건 동충하초고 등해류, 무슨 등에 사고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게 등해류. 그 다음에 띠띵가래, 중국가래, 줄먹가래 하는 거는 반묘. 자, 요게 여러분들 자, 이 반묘란 게 있는데 혹시 그 허준 드라마 본 학생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봤어? 허준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한 관리 중에 인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급수로 지금 5급이에요. 사무관 수준인데 인사를 담당하면서 이제 임금에게 직접 이 사람이 적합하다, 어떻다 이렇게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독살을 당했어. 그 독살을 당했는데 그 독살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였다? 이 반묘였어요. 여기 지금 반묘 나오죠? 반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용 불가능하다 되어 있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먹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서서히 조금씩 중독돼가 나중에 사람이 마비로 가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독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반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그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식용 가능 여부들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없고요. 땅강아지가 안 먹습니다. 사람들 먹으라 해도 이게 논에서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강자미, 누에 있죠. 누에는 백강자미라 하고요. 그 다음 사마귀, 말매미, 왕진해, 금색 군뱅이.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수정하면은 제조라고 하는 것이 군뱅이 중에 군뱅이인데 금색 군뱅이가 아니에요. 흰 점박이 꽃무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표현을 일단 금색 이렇게 했는데 왜 금색으로 했냐면 등에서 하얀 점이 약간 금색 비슷한 게 비쳐요. 그래서 이제 금색 군뱅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흰 점박이 꽃무지라고 해야 정식 명칭이 맞다. 그런데 성충을 먹는 것이 아니고 유충을 먹는다. 그죠? 그건 이거 봐라. 여기서도 불가능하다 돼 있잖아. 그죠? 그죠? 이게 아닌 거예요. 금색 군뱅이는. 여기 학명을 보면은 홀로트리치아로 돼 있죠. 근데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은 프로테시아 브레비탈시스라고 해요. 다르잖아. 그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제조가 지금 생략명은 우리는 뭐 그냥 구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용 현황 및 발전 방향은 곤충 종에 대한 열량 함량 분석 시 고형물, 그러니까 이제 건조시켜서 100g 당 293에서 762kcal죠. 우리 성인 1인당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하루에 2000, 3000칼로리 정도 소비를 하죠. 그러면 1kg 정도 먹어야 되죠. 그죠? 이것만 먹는다고 가정하면. 곤충 종이 포함된 영양학적 가치를 살펴보면 단백질의 경우에는 13에서 77%입니다. 소고기가 33%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은 55%, 58%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딱정벌레목에 포함되는 것이 여기에 군뱅이입니다. 성충 및 유충이 23에서 66%의 단백질이 있고요. 나비목은 번데기 유충이 14에서 68이고요. 노린재목은 성충 및 유충이 42에서 74%입니다. 이 노린재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주로 어떤 게 많이 있죠? 해충으로 많이 포함되잖아. 우리가 콩 재배하는 데 보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석등 노린재 사고 이런 거 다 했잖아. 그죠?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노린재목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2학기 때 할 건데 조금 더 간을 조금 보고 갑시다. 이 노린재가 뭐라고 했어요? 해충이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콩을 재배한다. 한 100헥타르 또는 뭐 50헥타르 재배를 하는데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석등 노린재 이런 놈들이 문제가 돼. 그럼 얘들을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사는 곤충학을 배웠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할 거야? 콩을 가위를 해. 그래서 농약을 쳐서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뭐가 많다 했어요, 지금? 응? 단백질이 많다 했잖아. 지방도 있어요. 그럼 얘들을 잡아서 사료로 쓰면 되겠죠? 그 생각을 미리 해야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얘들을 잡을 거냐? 일일이 다니면서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가 나왔다? 유인등이 나온 거예요. 유인등. 그걸 이제 포충기라 그래요. 포획하는, 해충을 포획하는 기계란 얘기예요. 포충기. 그럼 뭐 얘들이 어떠냐 하면은, 요 노린재류들은 약간 소위 소변 같은 좀 찌린내 있잖아요. 찌린내. 요소가 좀 들어있는 암모니아하고 이런 냄새 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여기서 내가 펜을 하나 만들었다. 요 포충기이 있다. 그러면 바람을 싹 날리면 주변 가겠죠. 그럼 얘들이 냄새 맡고 일로 오는 거야. 그죠? 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을 쫙 펜을 돌려서 아래로 팍
밑으로 내보내버려. 그러면 네트가 있어서 그 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는 포집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사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많고 얘들 또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사료를 안 하면 뭘로 할 수 있겠다? 돈 되는 거. 겨울에는 충으로, 여름에는 버섯으로. 뭐? 그렇지. 동충하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효율이 뛰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충제 하면은 해충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달아놓고 밤에 불빛을 딱 비춰. 그러면 성충들이 주로 불빛을 보고 와. 불빛을 보고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겠으면 여름에 가로등 밑에 가면은 새벽에 가면 어때요? 온갖 유의 뭐 날파리들하고 해충들이 막 떨어져 있죠. 그죠? 아니, 똑같은 원리야. 불빛 보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딱 해놓으면 와. 그럼 위에서 펜을 팍 돌려가지고 쫙 한 대 모아. 그걸 사료를 쓴다든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충을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저 산이나 저쪽에 다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럼 전기를 내가 직접 인입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뭐 10헥타르, 20헥타르 되는데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포충기 하나만 들고 그냥 여기저기 갖다 놓고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불은 어떻게 켜고 팬은 어떻게 돌릴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기술은 1000억짜리 기술입니다. 지금 전기가 없어.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구야? 태양열 어떻게 하는데? 기계 위에 달아가지고 낮에 밖에 하고. 네 어디서 본 거 아이가? 야, 박수 좀 치줘라. 딱 이렇게 1000억짜리 기술을 얘기했잖아. 기탁이는 이 사업가적인, 이 발명가적인 아이디어가 있네. 위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태양판을 해서 낮에 뭘 한다? 햇빛을 받아서 충전을 시켜 놓겠지. 배터리 하나 딱 해놓고, 그죠? 그럼 밤 되면 어때요? 시간 딱 어두워지면은 불도 켜지고 팬도 또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밑에는 네트만 딱 해놓는 거지. 그러면 저 산중에 해도 되고, 뭐 저기 뭐 바닷가에 해도 되고,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누가 가져갈 수가 있잖아. 소위. 집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그런 대로 또 방법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산업화 하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까지. 어쨌든 하나를, 이 곤충 하나만 가지고, 야, 무한히 많다. 이게 해충이다. 버리는 거다. 무조건 살충제를 쳐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 그럼 지금 이 포충기 사업이 1년에 100억짜리입니다. 1년에 100억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면 100억이 아니고 1000억, 1조 단위까지 가겠죠. 연간 매출이. 그렇게 커질 수도 있다.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잖아. 하나에 뭐 20만 원, 30만 원 들잖아. 그죠? 그럼 유인할 수 있는 유인 물질, 아까 소위 이제 암모니아 냄새도 나고 좀 그런 것들 또 이제 새롭게 또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이 대단위로 하는, 예를 들어서 1인당 경지 면적이 400헥타르, 1000헥타르 되는 데서는 이거 하라 하면 아무도 안 하지. 그죠? 그럼 친환경이 불가하잖아. 그것 때는 살충제를 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면 살충제를 많이 치고 하면 환경 문제가 되고 인간한테도 문제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자.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것만 우리는 소비하자 하면은 이거는 친환경 재배, 앞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국민 복음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농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
그 노린재가 이렇고 매미목도 45에서 57일 정도 되고요. 벌입니다. 벌목, 성충, 번데기, 유충 및 알 13에서 77%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벌 중에서 노화방주란 거 들어봤나요? 말벌 있거든. 말벌 큰 거 있죠. 말벌 가지고 술을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노화방주라 그래요. 그게 엄청 좋다. 그 많이 먹으면 큰일 나. 조금 마시면 엄청 좋아. 지금 여러분들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아버지 정도, 할아버지 정도에는 좋다. 그 다음에 잠자리 목은 성충 및 유충에 있는데 이게 46, 65. 메뚜기 목은 성충 및 유충이 23에서 65%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주식인 공유의 단백질한 아미노산 중 라이신 함량이 적죠, 그죠? 우리 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곤충의 단백질은 이러한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다. 그래서 식용곤충으로부터 주식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식용곤충은 중요한 지방 공급원으로 아동과 유아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필수 성분인 리놀레산하고 알파 리놀렌산 등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아울러 개도국에서는 오메가3 및 식스 지방산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생선은 못 먹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제 곤충은 이러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할 수 있는 유한 자원이다. 하물며 곤충은 섬유질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키틴질. 자, 키틴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키토산 들어봤죠? 갑각류, 게, 영덕 하면 대게 있잖아. 요걸 이제 산으로 분해한다든지 효소 분해하면은 키토산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연구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다량의 조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대사 과정을 활발하게 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비타민 역시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고기보다 철분 함량이 높거나 동일해서 우선 철분 공급원으로 빈혈 예방에 도움 준다.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도 약 2배 정도 더 높을 정도라서 우수한 아연 공급원이 된다. 소고기가 거저리 유충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높고 수분 함량은 약간 낮으며 단백질과 대사 에너지는 아주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인체의 성장과 발달 및 유지를 위해서 모든 단백질을 생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의 경우 소고기가 거저리에 비해 글루타민산하고 라이신 및 메티오닌이 높은 반면에 이소류신, 류신, 발린, 타이로신 및 알라닌 등의 함량은 거저리에서 더 높았다. 또한 지방산의 경우는 소고기가 거저리보다 팔미톨레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필수 리놀레산은 거저리에서 훨씬 많다. 미네랄의 경우 거저리는 구리, 나트륨, 칼륨, 철분, 아연 및 셀레늄을 소고기와 비슷한 양으로 함유하면서 비타민 함유량은 거저리가 소고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해서 여기 보면 갈색 거저리하고 소고기를 비교를 해놨어요. 수분 함량으로 보면 여기 갈색 거저리가 약 한 10% 정도 높죠. 단백질은 어때요? 소고기가 조금 높은데 이것은 수분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실제는 30몇 %입니다. 그 다음 지방은 35대 41인데요. 대사 에너지는 2000대 2800 정도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색 거저리 소고기의 평균 아미노산 고형물 킬로그램당 비교를 한 거예요. 퍼센트로 하면 단위를 하나 줄이면 되겠죠. 이소류신은 2.5%, 류신은 5%, 이소류신은 2.7%, 메티오닌은 0.6%, 페닐알레닌은 1.7%, 트레오닌은 2%, 트립토판은 0.4%, 발린은 약 3% 정도 있는데요. 요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인체에서 흡수가 안 돼. 직접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 준 필수는 섭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에서 합성이 되기도 해요. 비필수는 요거는 섭취를 안 해도 돼. 안에서 변환이 돼서 되기 때문에 비필수는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시스테인, 글라신, 그리고 글루타민산, 프롤린, 셰린 요게서 총 17개죠. 그죠? 요렇게 20개가 17개가 지금 나온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 16, 18, 19, 우리 20개인데 19개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소고기에 없는 트립토판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류신이라든지 발린, 이 필수 아미노산 류신하고 발린이 소고기보다 월등히 높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비필수나 준필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봅니다, 그죠? 우리가 불포화 지방, 우리 몸에 좋은 혈류 개선이 좋은 것들이 리놀레스는 메가6 고도 불포하고 오메가3 요건 리놀렌산이고요. 아라키톤산은 오메가6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갈색 거지리는 여기에 9.1% 있고 이 리놀레산은 리놀렌산은 약 4% 정도 있는데 소고기는 약 1% 그리고 약 4% 정도 있더라. 그래서 오메가6 고도 불포화의 리놀레산이 뭐예요? 소고기보다 갈색 거질이 한 9배 정도 높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비필수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있더라 하는 정도로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실의응답을 하도록 합니다.